안녕하세요. 심리장학입니다. 오늘 교육방송 내용은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캔들의 이해, 그 다음에 연결봉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건데요. 기초적인 것을 바탕으로 조금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1번 제목에 캔들에 의해 시가, 종가, 저가, 고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캔들의 형성 과정을 먼저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 투자를 하기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 중인 캔들의 이해와 그 다음에 음봉 매수, 양봉 매도,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만약에 주식 경력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전 트레이드로 많은 부분을 알게 했던, 그러니까 실전 트레이드로 생활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게끔 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봉을 통해서 어떤 게 연결봉이고, 그 다음에 심리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이렇게 묻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캔들 차트 하나를 제가 열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캔들이죠. 캔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캔들을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캔들의 모양이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양봉이라면요, 양봉이라면 여기가 시가가 될 거고요. 그날의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다는 소리예요.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 마감하고 종가로 끝났다는 말이죠. 양봉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장중에 제일 높이 올라갔던 가격, 그 다음에 밑에는 제일 낮게 떨어졌던 가격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장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마감을 해도 이런 캔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밀려서 끝나더라도 똑같은 캔들의 모양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의 모양 안에서도 가지각색의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시작가와 종가를 먼저 아시고 캔들을 통해서 고가와 저가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게 지금 음봉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음봉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작이 여기에서 해서 종가가 여기에서 마감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작보다 종가 끝 가격이 더 떨어져서 끝났다는 소리죠. 아무튼 장중에는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감을 해도 이런 음봉의 캔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쭉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이다가 올라갔다 떨어져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도 어쨌든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에서 해서 끝은 여기에서 났다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에서 끝은 여기에서 났다는 거예요. 음봉과 양봉의 결국 모양 형성은, 캔들의 형성은 시작 가격과 종가 끝난 가격의 방향에 따라서 양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일 종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캔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양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양봉이라면 전일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날 종가가 여기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일 종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봉, 음봉은 당일 시가와 단일 종가만을 가지고 양봉, 음봉이 형성됩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캔들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잠시만요.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차트, 아무 차트나 여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날 이렇게 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그날 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날부터요, 쭉 한번 봐보세요. 캔들을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존재하지 않는 캔들이 많은지 없는지를, 거의 다 장이 마감하고 나면 캔들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었을 때 아랫꼬리와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대부분이 다 존재합니다. 99%가 존재합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은 윗꼬리는 없겠죠. 하한가로 마감을 하면 아랫꼬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한가가 아니고 상한가가 아니라면 그날 대부분이 윗꼬리와 아랫꼬리, 고가와 저가가 형성됩니다. 없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차트뿐만 아니고 모든 차트를 다 돌려보셔도 대부분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존재합니다. 보시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이렇게 여기에서 장이 시작을 했어요. 이 가격대에서 장이 시작을 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언제 가장 흥분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흥분한다는 말은 언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냐면 장 시작과 동시에 가장 활발한 거래가 되고요, 장이 끝나기 직전에 가장 많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장이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9시입니다. 시작을 딱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어하는 관심 종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관심 가는 종목이나 어쨌든 대응을 하고자 펼쳐놓고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장이 시작과 동시에 만약에 위로 바로 튀어버리면, 위로 이렇게 튀어버리면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방금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장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을 때 시작과 동시에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얘가 장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캔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그러면 장중에 분명히 얘가 이렇게 캔들이 마감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캔들이 마감될 수도 있고, 이렇게 캔들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가 종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아랫꼬리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장이 이렇게 위로 시작을 하더라도 얘는 분명히 장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끝나면 양봉일 거고 떨어져서 끝나면 음봉일 거라고. 여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장중에 분명히 아랫꼬리를 형성합니다. 99%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이 시작과 동시에 위로 치는 종목을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타이밍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시작하고요, 여기가 시작가예요. 시작을 하고 나면 아래로 빠지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진행 중인 캔들의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진행 중인 캔들이라는 소리는 처음에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밀리면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내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 얘가 시간이 흐른 뒤에 여기가 아래 꼬리가 형성되고 시가를 뚫고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양봉으로 진행될 만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장이 끝나고 나면 윗꼬리가 있을지언정 시가보다 높게 끝나는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시가 이하 이 아래 꼬리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중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가보다. 다시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모든 종목의 캔들은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대부분 형성됩니다. 당일 장이 마감하고 나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시작한 동시에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되는 그 구간은 장이 시작을 하고 음봉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음봉 구간으로 밀려서 내려온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아래 꼬리를 형성하고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던 이 구간들이 위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양봉 전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수 구간은 시가부터 이 아래 꼬리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음봉에서 매수를 하고요. 양봉에서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양봉에서 출격 매수하는 습관을 처음에 들이시면 돈을 딸 확률, 수익을 낼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중인 캔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장이 끝나고 나면 아래 꼬리와 윗 꼬리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부터 위로, 바로 위로 양봉으로 치고 있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갑자기 올라갈 것처럼 따라 붙지 말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참아라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자기가 관심 종목을 가지고 있던 그 종목이 음봉 구간으로 밀려서 내려올 때 그때부터 매수를 해서 양봉 전환할 때 양봉에서 수익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음봉으로 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음봉으로 밀고 있든 아니면 시가부터 이렇게 밀고 있든 아무튼 음봉 구간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 제일 활발하다고 말씀드렸죠? 장이 시작하고 나서 가장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장이 끝날 무렵에 가장 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음봉 구간에서 매매해야 되는 시간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매매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9시 반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9시 30분까지. 만약에 장의 흐름에 따라서 10시까지 매수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오전장의 매매가 끝나야 됩니다. 매수는. 그리고 이게 11시 이후부터 양봉을 전환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경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얘가 오늘 하루 종일 음봉에서 놉니다. 그때는 장 막판에 아래 꼬리를 달고 음봉일지라도 얘가 시가가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윗꼬리 한번 주고 쭉 밀렸다가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이게 아래 꼬리를 달 걸 예상을 한다면 음봉일지라도 이 아래 꼬리가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시간은 지키셔야 됩니다. 아침에 양봉 전환할 거라고 생각될 때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맥스 한계 시점이 10시 이전에 매수가 끝나야 됩니다. 음봉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양봉 전환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장중에 윗꼬리를 발생하고 쭉 떨어져서 음봉 구간에 머물고 있는 종목을 오후에 1시 반부터 아래 꼬리를 겨냥하고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 꼬리를 겨냥하고 매수를 진입해서 얘가 양봉을 전환해주면 더 좋은 거고요. 장 끝날 때.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이 아래 꼬리를 공략을 하면 수익 구간으로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 홀딩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쨌든 매수 구간은 ING 음봉, 음봉으로 진행 중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는 양봉으로 전환했을 때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고려해야 되는 거를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시간 개념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한번 봐보세요. 시가가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이게 시가 시작가 가격입니다. 시가입니다. 여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여기가 10시라고 쳤습니다. 여기가 10시예요. 여기가 9시고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짝 올라간 척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자기가 매수를 했어요. 얘가 양봉 전환할 것을 기대를 하고 근데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뚫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고 또 뚫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고 여기가 10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뚫는 척하고 또 시가를 돌파 못하고 떨어져 이렇게 밀려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음봉에서 계속 매수를 해라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한번 그러니까 이런 글을 한번 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매수한다? 쌍바닥일 때. 쌍바닥일 때 매수해랍니다. 이렇게 저점이 높아질 때 쌍바닥, 짝꿍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W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매수 타점은 여기라고 보통 말들을 해요. 책에도 모든 책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10시고요. 여기가 9시예요. 그때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비슷하게 보여요. 음봉 구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져요.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손절 기준을 삼을 거냐는 거죠. 무조건 여기를 손절 기준을 삼는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심화라고 전일 거래량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실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시더라도 나오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트레이드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걸 참고를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여기에 시작이에요. 여기가 10시입니다. 이렇게 시작가가 있고요. 밑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음봉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고 쳐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서. 그러면 얘를 무엇을 바라볼 거냐면 제가 호가창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호가창 위에 보면 키움증권에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증권사는 아무튼 어디에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71만 8천 주가 거래되고 오늘 거래되었다는 소리고요. 47%가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전일 거래량 대비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이건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요. 거래량이 발생할 때마다 전일 거래량 대비 몇 프로가 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방금 그 호가창에서 전일 대비 전일 만약에 100만 주가 거래되었다고 쳐요. 전일 1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전일. 그러면 자기가 9시부터 10시 기점을 두고 음봉공원에서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이 안에서. 이 음봉, 이 시가 이하에서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전일 대비 거래량 30%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20% 터진 이후부터. 전일 거래량 20% 이상 터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30%까지 집중 관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봉공원에서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전일 거래량 30%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음봉공원에서 계속 논다.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공원에서 계속 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지라도 주가가 음봉공원에서 여기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0.몇 프로 벌고 있더라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얘는 양봉 전환을 하지 못할 확률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가를 돌파 못하고 장중에 더 깊은 음봉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급등을 하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보통 급등을 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오전장에. 그랬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최근에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종목들에서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일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진 종목, 많이 터진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고 해요. 했을 때 아침 시작과 동시에 언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냐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등락이 심한 종목은 그때 이 시가를 두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위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도하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매수하고 이 시가를 틈으로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얘를 시가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면 양봉이고요. 떨어지면 음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매수를 하는 사람은 양봉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고요. 매도를 하는 사람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정적으로 오전장에 폭발하듯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본인이 음봉구간이라고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전일 거래량 대비 30%가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터진 거래량입니다. 오전장에 터졌다는 것은 9시부터 10시 사이에 거래량 30%가 터졌다는 것은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총 6시간 중에 1시간 만에 전일 대비 30% 터진 것은 엄청난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전투에서 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 아침에 이렇게 전투를 해서 이렇게 ING로 진행되고 있을 때 음봉에서 떨어졌다는 소리는 30%가 터졌을 때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것은 벌써 아침 전투에 져서 물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단타꾼들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잠시만요. 아침에 이렇게 살짝 윗꼬리를 주고 이렇게 음봉공간에 이렇게 있어요. 본인이 매수했어요.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쭉쭉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아침 전투에서 벌써 졌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구간에서 뭐 기준으로? 전일 거래량 30% 기준으로.
그 말은 오늘 종가까지 얘는 양봉으로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침부터 엄청나게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를 한 사람들 모두 다가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물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냐면 본인의 매수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대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당일 단타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종목은 오늘 저점이 자기는 이렇게 저점이 될 거라고 들어갔지만 이거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떨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오후장까지. 그래서 오전장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전장에 매수해서 전일 거래량 대비 30% 터졌을 이 시점을 잘 관찰하시고 터졌을 때까지 양봉 전환하지 못하면 오늘 오후장까지 음봉에서 머물 확률이 훨씬 더 많겠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단타를 하든 중장기를 하든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그러면 중장기를 하시는 분이든 단기를 하시는 분이든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다른 방법을 말씀을 나중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확률적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보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많이 고쳐지실 거고요. 왜? 일단 양봉 추격을 안 하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련하게 손절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엉터리 매매를 안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 제가 추세 전환의 추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심리적으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빨리 팔고 싶지만 떨어질 때 손절을 못 해버리면 끝까지 낭패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은 손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흔들림 없이 그 종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왜? 명확한 기준점이 하나 생기신 거거든요. 전일 거래량 대비 30%라는 기준점이 하나 생기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주가에 등락을 하고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종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타를 그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습관이 몸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손이 먼저 움직일 정도의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습관화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캔들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 음봉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장이 끝나고 나면 항상 윗꼬리 아랫꼬리가 존재하더라. 그것을 관찰해 보니 음봉에서 매수해서 양봉에서 매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음봉에서 매수한 다음에 양봉에서 매도하려고 했는데 자기 매수가를 이탈해서 그 종목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양봉을 전환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기준점이 없이 그냥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손절을 못하고 가만히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99%가 넘습니다. 대다수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실천을 못합니다. 왜? 기준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팔고 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 자기 본전가에 오면 매도하고 싶어 한다. 오전장에 전일 대비 거래량 30% 터진 것은 엄청난 거래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돌파 못한다는 것은 장 종료 끝까지 음봉 구간에서 머물 확률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음봉 구간에서 어디에서 매수를 했든 오전장에 전일 거래량 대비 30%가 터졌음에도 시가를 돌파하지 못할 때는 가격 불문하고 바로 매도해라. 0. 몇 프로 벌고 있든 1% 손실을 보고 있든 바로 매도해라. 이게 실전 투자 트레이드의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로 매매일지를 확인해 보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봉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결봉이란 거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캔들이 여러 개 뭉쳐있는 걸 그냥 연결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연결봉인 거예요. 이게 몇 개 뭉쳐있는 게 연결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봉을 공부하실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좋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는데요. 잠시만요. 복잡하죠. 차트가 다 빼버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연결봉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락이 심하지 않은 짧은 캔들, 단봉이라고 그래요. 단봉, 짧은 단자, 짧을 단, 단봉. 단봉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일 때를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캔들에는 심리가 녹아져 있거든요. 어떤 심리냐면 장대 음봉이라는 것은 장 시작과 동시에 이게 지금 주봉으로 제가 꺼내 놓은 건데요. 일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주봉으로 보셔도 좋고 어쨌든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그 주에 이 종목에서 이 한 주 동안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냐면 서로 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 버리기를. 서로 앞다투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이전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호가창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호가창이 있습니다.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3,370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아래쪽으로 매수를 하려고 물량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정가 매수죠. 지정가 매수. 내려오면 매수하겠다. 지정가. 특정한 가격에 물량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 게 지정가 매수입니다. 위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위로 매수하면서 치는 것을 시장가 매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수에는 지정가 매수와 시장가 매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위로 매수하는 걸 시장가 매수. 현재 가격부터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할 거라고 특정 단가에 매수 주문을 넣는 것을 지정가 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정가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정가 매도를 합니다. 현재가 위에 매도를 하려고 이렇게 거래량 가격에 물량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지정가 매수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시장가 매수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누군가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현재가 아래로 매도를 해야만 시장가 매도를 해야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말은 누군가는 시장가,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가 매수 매도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정가 매수 매도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캔들을 보시면 장대 음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격에도 지금 가격보다 더 아래 가격에 서로 매도하고자 쫙 서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쫙 출현했던 거죠. 이때 사람의 마음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아야지. 그러면서 현재 가격을 누군가 계속 시장가 매도를 한 흔적들입니다. 단봉일 때 말고요. 장대 음봉일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전제를. 그러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쭉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불과 한 주, 두 주, 2주 만에 그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바닥이랍니다. 마음을 변심합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일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봉.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앞다투어서 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날 마음을 변심합니다. 아니래요. 어제 너희는 잘못된 생각이래요. 올라간답니다. 주가가. 그리고 장대 양봉을 뽑아버립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다 변했다는 소리입니다. 일봉보다 주봉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변화들이 많나요? 밑바닥이라고 떨어지던 종목이 이제 바닥이라고 서로 앞다투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아니랍니다. 근데 단 또 2주 만에 그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은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라고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변곡.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장대 음봉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장대 양봉이 뜨면 그 구간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응용하실 때는 이 음봉과 양봉이 출현한 이것을 보고 제가 연결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심한 마음, 팔고 싶었던 마음에서 사고 싶었던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 구간에서 이 양봉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상승합니다. 왜?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봉에서 그런 모양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는 잘 나와요. 주봉으로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등락이 무려 15%입니다. 그러면 이 주에는 서로 버리고 싶어 했어요. 이때를 잘 보세요. 이때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버리고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변심을 합니다. 이 구간이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 중심선을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간다입니다. 올라간다입니다. 왜? 변심한 마음, 간다라고 변심했던 이 마음들이 변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연결봉입니다. 어디를 변곡점으로 생각할 건지 말해주는 차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봉까지 하나의 캔들로서 제가 하나의 캔들로서 어떻게 실전 투자까지 연결하는지 그 다음에 연결봉 주봉으로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봉으로 보시는 게 더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그 양봉의 중심선을 살펴라입니다. 그 양봉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교육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캔들의 이해, 그 다음에 연결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초 강의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교육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